안녕하세요. 오늘 받으신 자료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다수 당사자 이제 소송 관계라고 하는 것은 총 이러한 제도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16가지 제도들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동소송이고, 두 번째가 소송 참가고, 세 번째가 이제 당사자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있는 이제 공동소송, 이걸 이제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자, 공동소송은 형태를 통해서 일단 세 가지로 나눠지죠. 통상 공동소송이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은 다시 둘로 나눠져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암기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제도들을 그 제도의 의 자체를 암기를 못하시면 안 되는데, 통상 공동소송이라는 건 합의 확정이 불필요한 공동소송을 말해요. 합의 확정이 불필요하다는 건 공동소송인 중에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패소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걸 말하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건 공동소송인들의 승패가 일률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건 합의 확정이 필요하면서 공동소송도 강제되는 거, 그 다음에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의 확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동소송이 강제당하지는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다음 이런 공동소송이 이제 특수한 형태로서 세 가지가 있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과 선정 당사자, 그 다음에 주관적 추가적 병합 등이 있는데요. 오늘 총 이 6가지 제도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6가지 제도를 오늘 프린트 교과서 일부를 나눠드렸는데, 이거 책을 읽으시기 전에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암기하신 상태에서 책을 보셔야지 이해가 가지, 지금 칠판에 쓰는 것을 암기 안 한 상태에서 백날 객관식 풀어보고 백날 사례집 풀어봤자 할 때만 알아요. 하루만 지나면 모르게 되는 거니까 칠판에 지금 쓰는 걸 따라 적으시면서 반드시 오늘 외우시는데, 자, 공동소송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공동소송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실 게 공동소송에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동소송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제 법정 모습을 그려보면 판사 3명이 법대에 앉아 계시고, 원고 측에 갑이 앉아 있고 피고 측에 을병 이렇게 앉아 있다, 또는 원고 측에 갑병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원고 측이나 피고 측에 여러 명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얘네들이 함께 공동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주관적 요건이고, 이 주관적 요건은 몇 조에 나와 있어요? 65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5조 전문에서 이 여러 명이 권리를 함께하거나 의무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요. 이게 첫 번째 권리, 의무의 공통이죠. 두 번째가 이런 여러 명의 원고나 여러 명의 피고가 권리는 다르거나 의무는 다르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된 발생 원인이 법률상 공통하거나 사실상 공통한 경우라고 한다면 공동소송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러 명의 원고나 여러 명의 피고가 권리 의무가 다르고 원인도 다르긴 하지만 그 권리 의무가 동일한 종류이거나 또는 원인이 동종인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얘네들이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주관적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얘들이 뭐냐? 권리 의무가 공통하다라는 건 이렇게 여러 명의 원고가 있는데 얘들이 공유자 관계라든가 합유자 관계라든가 총유자 관계라든가, 또는 얘네들이 부진적 연대 채권자, 부진적 연대 채무자, 또는 연대 채권자, 연대 채무자 관계, 이런 관계에 있다라면 권리나 의무가 공통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원인이 법률상 공통한 경우란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를 내세운 경우를 말하죠. 즉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라면 주채무자 을은 주채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됐고,
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됐으니 의무는 달라요. 그런데 민법에서도 배우셨지만 보증채무는 부종성상 주채무가 있어야 보증채무가 있게 되는 거니까 원인이 주채무로서 법률상 공통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요. 그 다음 사실상 공통한 경우랑 예컨대 동일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이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갑은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병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하는 거니까 권리는 다르긴 하지만 얘네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동일한 사고라는 사실상 공통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공동송이 될 수 있는 경우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동종이라고 하는 건 예컨대 이런 경우를 말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편의점을 하다가 이제 폐업을 하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상대로 각각 외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할 때 A는 별도로 외상채무, B도 별도로 외상채무, C도 별도로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까 의무는 동일하지 않고 원인도 뭐 한 달 한시에 같이 얘네들이 외상채무를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도 다르지만 외상채무라는 동일한 종류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5조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주관적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1번, 2번을 65조 전문의 공동송이라고 하고 세 번째를 이제 후문의 공동송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다시 부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주관적 요건만 가졌다라고 해서 공동송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객관적 요건도 갖춰야 하겠죠. 갑이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한다는 건 갑의 을에 대한 청구와 갑의 병에 대한 청구를 병합해서 심리하는 건데, 따라서 소송물도 달라요. 소송물도 두 개가 있는데 그럼 한 개 소송에서 여러 개의 소송물을 병합해서 심리하기 위해서는 병합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렇게 병합 요건이라는 건 동종 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고, 공통의 관할권 이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동종 절차 공통 관할 이걸 갖춰야 객관적 요건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특히 사례형 문제에서 공동송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답안지 써야 될 게 공동송의 요건을 갖추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 중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뭐,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은 갖추는지 이걸 먼저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답안지에 쓰시는 것이 이런 요건을 갖췄으면은 공동송의 이제 형태, 이것이 고필공인지 유필공인지 통공인지 그걸 밝혀내셔야 되겠죠. 그럼 먼저 고필공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1페이지에서 봤지만 고필공의 의의가 뭐라고요? 필수적 공동송이니까 합의를 확정이 필요한데, 고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 명이 함께 원고가 되거나 여러 명이 함께 피고가 되어야지만 당사적 결을 갖춰서 적법하게 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공동소재기가 강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공동소재기가 강제되느냐? 실체법, 즉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여러 명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경우가 있어요. 즉 실체법상 여러 명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권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당할 때에도 전원이 원고가 되거나 전원이 피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송을 다른 말로 실체법상 이유에 의한 필수적 공동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것들이 고필공이 되는지 좀 이따 책을 통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케이스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것이 공유합유 충유니까 그것을 그로 좀 좁혀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합유관계. 이 합유관계에서는 먼저 능동소송과 수동소송을 나눠서, 능동소송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합유자들이 원고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 합유자들이 원고가 된 경우는 다 고필공이에요. 다 고필공이고
예외 통공이 된 경우는 딱 하나예요.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만큼은 통상 공동송이고 나머지는 다 합유자들이 원고가 됐을 때는 고유필수적 공동송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합유에서는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더라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합유관계는 이건 상속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합유가 뭐죠? 조합의 재산소 형태가 합유인데 뭐 여러분들이 조합 경험 안 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합유 관계로서 여지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뭐 MT 간다라고 할 때 우리 회비 내는 거 있잖아요. MT를 간다라는 공동사업을 위해 가지고 재산이 모여져 있으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합유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MTB 이렇게 모았을 때 그것을 처분하거나 하려면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지 뭐 그 MT 가는 사람 총무라고 해서 함부로 그걸 지분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MT 간다라고 여러분들하고 MT 간다라고 다 회비 걷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받아줄 거예요? 야, 나 못 가는데 회비 낸 게 있으니까 나 대신 뭐 내 친구 뭐 유도도에 다니는 뭐 200kg짜리 그 새끼한테 내가 양도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MT 가게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뭘 그런 짐승 같은 새끼란 가 안 가. 그리고 네가 낸 회비는 우리가 알아서 잘 쓸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야, 나 못 가게 됐는데 뭐 내 여동생 뭐 무용과인데 걔한테 양도할까? 그럼 전원이 동의하죠.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듯 내 지분을 처분할 때도 각자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민법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내가 MT 간다라고 해서 회비 냈다가 내가 사망했어요. 그럼 사망하면 제 자식이 상속했다라고 해서 MT 따라가나요? 이런 합유 지분이라는 건 상속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합유였고 따라서 합유는 항상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데 그 대신 MT 회비를 어떤 소매치기가 들고 튀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각자가 쫓아가서 붙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만큼은 통상 공동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소송인데 수동소송이란 건 합유자들이 피고가 된 경우라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대표적인 합유가 조합체인데 조합이라는 건 A라는 조합원이 돈이 있으면 돈을 출자하고 B라는 조합원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출자하고 C라는 조합원은 돈도 없고 물건도 없다. 그럼 무임승차는 될 수 없고 노무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X라는 조합을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합이라는 건 단체가 아니라 계약체니까 이런 조합원들이 출자한 재산들은 X라는 조합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A, B, C 3인의 뭐예요? 합유예요. 합유. 합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에 대해서 채권자가 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조합에 대한 채권자라는 뜻은 X조합 자체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A, B, C한테 채권이 있다 이런 뜻이 돼요. 따라서 조합에 대한 채권자 갑이 자기 채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 조합원 중에 A를 한 명 대표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만큼이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할 때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죠?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있겠고 B, C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도 있을 텐데 그럼 이 조합의 채권자 갑이 이 합유 재산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을 때 그때는 고필공이고요. 합유도 지분이 있고 손실도 그 지분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손실 비율에 따라 개인적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이때는 통공이라고요. 합유 재산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게 되면 고필공, 개인적 손실 비율에 따른 개인적 책임을 물을 때 그때는 통공이 된다라고요. 즉 채권자는 어느 재산으로 만족을 얻건 자기 채권 만족 얻으면 되는 거니까 합유 재산으로도 봐줄 수가 있고 개인 재산으로도 봐줄 수가 있는데 예컨대 공동 명의로 예금해둔 합유자들의 통장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뭐 받겠다 뭐 이럴 때에는 고필공이 되고
손실 비율에 따라서 개인 책임을 물을 때는 통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합유 관계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지금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합유자들이 원고가 되면 다 고필공, 통공이 되는 건 보존행위. 그 다음 합유자들이 피고가 됐을 때는 합유재산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을 때는 고필공, 손실 비율에 따른 개인 책임을 물을 때는 통공. 됐어요?